이용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저희 본 청문위원들이 신이 아닙니다. 본 인사청문회가 적절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제출해 주셔야지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원활하고 정상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언론이나 신문 지상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공직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것, 특히 모친, 장남 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 입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보다는 저희 인사청문위원이 그 자료를 접하고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는 것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에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어떤 연유에 있어든지 법무부 장관이나 후보자나 법무부에서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아들에 대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아들이 지금 전세 자금을 3억 원 정도에 살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답변 내오셨습니다. 하지만은 장남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6개월 사이에 3억이라는 전세 자금을 얻었다면은 그 출처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증여세 납부,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탈세와도 연관된 문제인 것입니다. 탈세라는 것은 범법의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출을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모친이 국고와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을 해서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민적으로 주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아니면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모친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 열람 내역서나 등기권리증, 매입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지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직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정치자금 후원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같은 자료들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답변 내용대로 가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정치 후원금을 누구에게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은 공직 후보자,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파적 편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공직 후보자 법무부의 태도에 비춰본다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청문회를 계속 해야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당으로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제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다면 한다면 그와 같은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도 윤상죽 의원님에 이어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타를 함과 동시에 과연 이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용주 의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그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의사지정 발언 안 했을 것입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이춘석 의원님께서 36번 내지 37번의 인사청문회 경험에 비추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은 동료 의원님뿐만 아니라 법사위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로서 마치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을 하는 모습으로 언급을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적절한 기회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저희들이 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증여세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법적인 행태가 밝혀져 왔고 국민들로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관행적으로 자료 요구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만이 예외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저희 국민의당 야당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도 야당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는 당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좀 달라지겠구나. 국회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관행도 좀 바뀌겠구나. 충분한 자료 받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박주원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다른 인사청문회 때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자료 요청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것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 이후에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자료 제출 인사청문회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 추후에 받아보자 라고 하고 나서 또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지 마치 대선의 결과에 불복하겠다든지 그리고 계획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겠다든지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동료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야당 때 인사청문회를 36번 했습니다. 이게 37번째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자료 제출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는 저는 해도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이 후보자들을 낙인 찍기 하는 청문회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 의원님들이 하시려고 하면 저는 또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상기 후보자 계신데 우리 국민적 화두,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검찰개혁이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화제가 되고 아마 당선의 영향도 상당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상기 후보자 이외에도 재벌개혁을 담당하는 김상조 후보자, 교육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부 총리, 그리고 국방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등 개혁자가 붙어있는 장관들은 출발할 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혁을 막기 위한 이게 조직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법사위마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일부 미비하다라고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에 다른 예도 비쳤고 여러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진행하면서 미진하면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을 독려하면서 이 청문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질문권만 보장해 두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도 질문권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봐서 판단, 후보자가 적격하냐 안 적격을 판단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질문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말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래서 한 방이 있다고 하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당 부분에 있어서의 진실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낙인 찍기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딸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했는데 우리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당 정부 인정하기 어렵다. 그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발목 잡기식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야당 의원님들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적어도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우리 단지 이게 우리 법사위 자체의 청문회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보고 있다. 또 판단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춘세 의원님 발언하셨는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야당의 태도라는 말씀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치 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는데 발목 잡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 후보자의 답변 내용대로 가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정치 후원금을 누구에게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여유에 의해서 이런 같은 것을 안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은 공직 후보자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파적 편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직 후보자 법무부의 태도에 비춰본다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청문회를 계속 해야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당으로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제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의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모친이 국고와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을 해서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민적으로 주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아니면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모친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 열람 내역서나 등기권리증, 매입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지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직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정치자금 후원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같은 자료들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님께서도 윤상죽 의원님에 이어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타를 함과 동시에 과연 이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주 의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그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의사지정 발언 안 했을 것입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이춘석 의원님께서 36번 내지 37번의 인사청문회 경험에 비추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은 동료 의원님뿐만 아니라 법사위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로서 마치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을 하는 모습으로 언급을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적절한 기회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용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저희 본 청문위원들이 신이 아닙니다. 본 인사청문회가 적절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지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원활하고 정상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언론이나 신문 지상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공직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것, 특히 모친, 장남 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상이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 입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보다는 저희 인사청문위원이 그 자료를 접하고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는 것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에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어떤 연유에 있어든지 법무부 장관이나 후보자나 법무부에서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아들에 대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지금 전세 자금을 3억 원 정도에 살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답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은 장남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6개월 사이에 3억이라는 전세 자금을 얻었다면은 그 출처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증여세 납부,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탈세와도 연관된 문제인 것입니다. 탈세라는 것은 범법의 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출을 해야지만이